네, 반갑습니다.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내가 듣는다. 무릎 위에 손가락을 얹으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편하고 헛것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이 자리가 편하고 헛것인 귀로 듣는다. 이 자리가 편하고 헛것인 입으로 말을 한다. 이 자리가 편하고 헛것인 몸뚱이로 앉아있다. 이 자리가 밥을 먹고 이 자리가 일을 하고 이 자리가 운전하고 이 자리가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이 자리가 미워하고 이 자리가 좋아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편하고 헛것인 몸뚱이를 끌고 다닌다. 밝지도 않고 어둡지도 않은 이 자리. 나는 허공의 주인공으로서 자유롭고 행복한 삶의 주인으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 마음 자리를 밝히려고 여기에 왔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게 지금 오타가 났어요. 고맙습니다. 지금 이 책이 이제 그
9월 달에 이제 선 이야기가 이제 책으로 출판이 될 텐데, 그동안 이제 이 교재를 저번에 한번 써보니까, 프린트를 해서 드리니까 자꾸 프린트를 해야 돼요. 자꾸만 이제 그냥 가지고 가셔버리고, 그래서. 그냥 이 책은 가져가지 말아 주십시오. 선원에 비치해 놨다가 공부할 때 이 책을 볼 겁니다. 지금 어제 허공 보았는가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거 그거는 내일 허공 보았는가 합니다. 이게 오타가 났습니다. 그게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오늘이 21일 정진 중에 16일째입니다. 다음 일요일이 21일 우리 일요 법회하는 날인데 21일 정진 회양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21일 정진의 그 의미하고 왜 21일 정진의 그 뜻에 대해서 어떻게 21일 정진을 할 것인가, 자기 스스로 집에서 거기에 대해서 21일 정진에 대해서 다음 일요일은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번에 이제 오늘 정진 문자를 보내드린 게 이렇게 보내드렸죠. 여기는 지금 정진 문자를 받으시는 분도 있고 못 받으시는 분도 있죠. 매달 1일서부터 21일 사이에 21일 정진을 합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아침 6시에 정진 문자를 제가 보내드립니다. 오늘 정진 문자는 이렇게 보내드렸거든요. 잘 안 보이시죠? 멀리서 힘에. 어제 허공 봤나? 이렇게. 묘불한 보살님. 불묘한 보살님. 어제 허공 보셨습니까? 어제 허공 못 보셨어요? 허공 못 보셨습니까? 어제 허공? 왔는데도 본지를 모르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일각거사님 어제 허공 봤습니까? 예. 그 다음에 불묘한 보살님 오늘 허공 보셨습니까? 못 봤습니다. 못 보셨습니까? 네. 와우. 보노신 보살님은 오늘 허공 봤습니까? 네, 봤습니다. 봤습니까? 그 앞에 선배님이시죠? 저기 예예. 불명이 어떻게 되시나요? 영락행. 예? 영락행. 영락행 보살님이요? 저희 선배님이십니다. 선배님께서는 내일 허공 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내일은 아직 안 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쪽으로 오십시오. 여기 오십시오. 여기 앞에 오십시오. 우리 저기 보살님은 내일 허공 보셨습니까? 못 보셨죠? 우리 여기 공부하는 건 내일 허공 보려고 하는 겁니다. 내일 허공을 왜 보노? 어제하고 오늘은 볼 수 있는데 내일 허공을 왜 보냐고요. 내일 허공을 어떻게 볼 수가 있는가. 우리 지금 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선 이야기 한번 펼쳐 주십시오. 제일 먼저 보면 이 첫째 마디가 있습니다.
이 앞으로 선 이야기가 첫째 마디, 둘째 마디, 셋째 마디로 앞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마디에서는 처음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공보의 윤곽과 바탕에 대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선이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새, 그 다음에 수술법문, 몸뚱이는 소유물이 아니라 관리물, 몸뚱이는 성품이 없다, 그 다음에 진짜 내 몸, 그 다음 허공법문, 허공은 시간과 공간이 끊어졌다, 허공은 변할 것이 없다, 허공은 마음과 둘이 아니다, 타협법문, 허공으로서의 나,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진짜 내 몸까지 지금 프린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는 이게 지금 장수가 많으면 이게 잘 안 돼서 여기까지만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둘째 마디에 가면은 이제 일체만법의 허공성, 그 다음에 동정이력 거래본적, 그 다음에 청정본심, 그 다음에 득, 그 다음에 멋,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셋째 마디에 가면 선생님의 인생선언문, 그 다음에 거사풍을 세운다, 그 다음 새말귀, 그 다음에 새말귀의 실제 수행, 그 다음에 비명비양과 공적체, 그 다음에 성태를 기른다, 그 다음에 공보의 마음가짐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책이. 그래서 지금 첫째 마디에 저번에 자, 3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3페이지에 백봉 거사님, 우리 일각 거사님이 좀 해주시고요. 무심양이 질문을 해주십시오. 어디부터 읽느냐는 것은 3페이지 중간쯤 가면 백봉 선생님의 공보의 윤곽을 잡는, 그 질문부터 다시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공보의 윤곽을 잡는다는 말씀, 그거부터요. 예. 공부의 윤곽을 잡는다는 말씀은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 공부의 윤곽을 잡는다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공부의 윤곽을 잡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생각한다면 그만이에요. 네? 허공으로서의 나라고요? 물론 처음 듣는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몸뚱이도 허공성이다, 생각하는 슬기짜리도 허공성이다, 산화대지도 허공성이다, 태양도 허공성이다 라고 하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네? 허공성이요? 앞으로 설법을 쭉 듣는다면 참말로 허공성인 거 알거든요. 몸뚱이도 허공성이다, 밉다, 곱다, 좋다, 나쁘다 생각하는 자리도 허공성이다, 이걸 알거든요. 그런데 알아도 실감이 잘 안 나. 실감이 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몸뚱이가 내다 하는 그릇된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뚱이가 내 소유물이 아니고 관리물이라고 해봤든 누가 가져가는 거 아니고 또 내 소유물이라고 해도 죽을 때 되면 죽지 별 수 있나요? 그런데 몸뚱이를 진짜로 알기 때문에 결정이 딱 안 되는 겁니다. 몸뚱이가 내가 아니라고요? 몸뚱이가 진짜 내가 아닙니까? 몸뚱이가 내 소유물이 아니고 관리물이다 라는 말씀도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 언제나 몸뚱이는 가짜인 줄만 아세요. 몸뚱이가 가짜인 줄만 알면 나중에 가짜 중에서 진짜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때 가야 비로소 공부가 됩니다. 그 전까지는 공부가 잘 안 됩니다. 몸뚱이가 가짜라는 말씀도 어리둥절하지만 몸뚱이가 가짜인 줄 알아야 가짜 중에서 진짜를 찾을 수 있다. 그 전까지는 공부가 잘 안 된다고 하시니 더욱 당황스럽습니다. 일초직입해서 열의 땅에 들어가는 법도 있지만 초학자로서는 윤곽을 잡을 줄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 외우는 것을 공부로 삼지 마세요. 많이 듣는 것을 공부로 삼지 마세요. 차분하게 마음이 가라앉아 나라고 하는 암환상이 없어져 내가 아닌 걸 내다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몸속에 똥밖에 안 들어있는데 무엇이 있나요?
선생님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마음짜리 하나 알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참선하고 염불하는 겁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마음자리 알기가 매우 어렵지 않습니까? 참말로 어렵느냐? 사실 어렵다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을 잘못 가지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허공을 찾는 사람도 허공을 버리려고 하는 사람도 다 어리석은 것과 같이 이 공부는 공부를 하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공부를 안 하는 공부를 하는 겁니다. 아는 자식을 전부 버려버리는 겁니다. 아는 자식 버리지 말고 아는 짓이야. 아는 자식 버리면 큰일 난다요. 자, 예. 참, 지금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공부를 이렇게 하려고 해요. 근데 공부를 하려고 하면 도대체 어떻게 처음부터 공부를 해야 제대로 길을 따라서 갈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무조건 연불만 하고 무조건 주력하고 무조건 경만 보고 뭐 참선만 한다? 그렇게 해서 되는 일은 아니거든요. 왜서 그렇습니까? 무심양? 무조건 한다고 왜 안 되는 거죠? 그거? 왜 안 되냐면요. 예. 뭐가 있을 것 같이 생각이 들어서 하면은 될 것 같은데 교과 선생님 말씀 들어보면 이 몸이 하는 게 다 허공이 하는 거고 특별히 나눠진 게 없는데 무언가를 한다고 해서 그게 나타나면은 벌써 절대성이 아니라 상대성으로 나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무엇을 자꾸만 해서 얻는 것이 아니거든. 지금 우리가 지금 하려는 거. 지금 우리의 성품을 지금 되밟히는 거거든요. 우리 공부가. 이것을 우리가 어디서 전당포에 맡겨놨다가 가지고 오느냐? 그거 아니라 말이죠. 지금도 내가 손을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을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있고 지금 이미 이 자리에 다 그만 그대로 이 자리거든. 이 자리 하나밖에 없거든. 그런데 우리는 딱 어떻게 하냐면 이 자리에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일어난 모습을 딱 보고 거기 쏙 들어앉아 버리네요. 자꾸만.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탐진치도 이렇게. 물론 탐진치 일으키는 것도 바로 이 자리가 일으키고 있거든. 이 자리가. 그러니까 탐하는 마음을 냈어요. 내가 지금 욕심을 냈어요. 욕심도 하나의 모습이죠. 근데 욕심을 냈는데 욕심에 들어앉지 않으면 바로 이 자리가 될 텐데 욕심에 딱 들어앉아 버려요. 가장 근본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뭘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일각거사님 입장에서만 얘기 한번 해보십시오. 욕심, 욕심. 몸뚱이가 내다 하는 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선생님께 오기 전에는 이 몸뚱이가 나라고 늘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또 몸뚱이가 이게 변한다? 이거 잘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참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와서 처음에 선생님이 허공으로서 내다 이랬을 때 진짜 너무 놀래가지고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다니까요. 그때 너무 두려워가지고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 그때 그 감정이 딱 그 말 딱 처음 들었을 때. 왜 그러냐면 이때까지
이 몸이 나라고 해서 딱 의탁을 하고 있었거든, 내가. 근데 갑자기 허공으로서 내가 진짜 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시니까 뭐랄까 할까, 그걸 요새 뭐라고 하지? 공황 상태 그런 걸 요새 말로 뭐라고 합니까? 멘붕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진짜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제일 처음 이 말, 허공으로서의 내가 바로 니다, 몸뚱이가 네가 아니야, 이 말 했을 때 완전 멘붕이었어요. 진짜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이 정말로 명심되는 말이 뭐냐 하면은, 죽어도 내가 죽고 살아도 내가 산다. 이 말에 딱 꽂혀버렸어요. 저는 진짜 그 말에 딱 꽂혀버렸어요. 죽어도 내가 죽고 살아도 내가 산다, 이 말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무엇이 문제냐, 우리는 그냥 그대로 이만 이대로예요. 이만 이대로 텅 빈 자리예요. 그냥 육신 이대로 그냥 텅 빈 자리고, 일체만법이 그냥 텅 빈 이 자리라고. 그런데 지금 내가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이렇게 모습을 딱 보고 있거든요. 이 모습을 지금 딱 보고 있거든요. 이것이 빈자리구먼. 이 육체가 이대로 빈자리구먼. 육체 이대로, 육신 이대로 법신이구먼. 육신 이대로 공성이구먼. 허공성이구먼. 이렇게 생각하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죠. 왜냐하면 이것이 나다, 이런 육근과 이 육진 경계를 만나서 자꾸 접촉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진짜 내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우리가 시작을 할 때, 지금 제가 입으로 말을 하는 것이 입이 말한다. 또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들을 때 귀가 듣는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죠? 그럼 누가 듣는 겁니까? 내가 몸뚱이로서의 내가 듣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내가 이해가 되고 실감이 날 것인가, 이것이 공부의 관건이거든. 그래서 모습 공식을 한다. 이 모습 공식을 하면 무엇을? 공리를 깨닫는다. 이 몸이 정말 공성이네, 정말 비었네, 이런 모습이 진짜 비었네, 이거를 알게 된다. 단순히 모습 공식을 자꾸 해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알려고? 이거 진짜 허공이잖아, 내가 진짜 비었구나, 요거를 알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 모습 공식. 모습 공식은 제일 먼저 모습이 자성이 없다. 모습은 실체가 없는 것이다. 독립된 실체가 없는 것이다. 모습은 늘 그게 이렇게 이 바닥에 깔려 있어요. 모습이 자체성이 없는 것이구나. 이게 모습은 변하는 것이구나. 변하니까 이것이 가짜죠. 그래서 헛것이구나. 그래서 모습에 머물 수가 없구나, 우리가. 그래서 바로 공성인 이 모습을 잘 굴려야 되는구나. 공을 굴리는구나. 모습을 잘 굴려야 되는구나. 이거를 자꾸만 하게 되면, 내가 진짜 비었네? 이대로, 육신 이대로 빈 모습이네? 이것이 딱 실감이 온단 말이죠. 그런데 참 이것이 희한한 일인 것 같단 말이죠. 이거를 하면 진짜 실감이 오거든. 진짜 변화가 오거든, 내가. 진짜 실감이 와요. 그래서 이것이 모습이 정말로 변하는 것부터. 자성이 없다는 건 좀 어렵죠. 자성이 없다는 이 말 자체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무엇을 기초로 해야 되냐면, 모습이 진짜 변하는 것이구나. 잠시도 이것이라고 할 것이 없구나. 요것을 얼마나 깊이 자기가
깨달을 수 있느냐, 자기가 사유를 할 수 있느냐, 이것이 관건이가요. 무심양. 알겠지? 그러면 내 몸뚱이도 이렇게 보면 몸뚱이에 머물 수가 없는 걸 알게 돼요. 시시각각으로 변하거든. 내 몸 하는 동시에 이건 딴 몸이 되거든. 그러니까 이 변한다는 이치, 이 변하기 때문에 가짜라는 이치, 이 이치를 진짜로 생활 속에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이것이 정말 이 육체 이대로 빈 모습이구나. 이게 가능하게 됩니다. 이거를 지금 저희들이 이걸 해본 결과로는 한 6개월 정도만 하면 상당히 그 변화가 온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빠르신 분은 1개월만 해도 상당히 변화가 이미 저희들이 한 1년 반 정도 해봤기 때문에요. 그래서 벌러 듣지 마시고 생활 속에서 꼭 이걸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허공으로서의 나라고요.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이라는 거는 허공이 뭐가 허공입니까? 일각거사님. 무엇이 허공입니까? 무엇을 우리가 허공으로 합니까? 개념적으로? 빈 거. 예? 빈 거. 텅 빈 거를 허공이라고 합니다. 무언가는 붙잡을 수 없는 걸 허공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러면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거는 텅 빈 것이 내라는 이 말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몸뚱이도 허공성, 생각하는 슬기짜리도 허공성, 산화대지도 허공성이다. 이 허공성은 조금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대로 이제 앞으로 이제 자꾸만 나올 거니까요. 그런데 이 허공성이라는 것이 실감이 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모든 것은 다 공성이거든. 이대로 육신 이대로 공성이거든. 그런데 왜 이것이 실감이 안 갈까? 자인신보살님, 이 이유를 지금 말씀을 해놓으셨잖아요. 왜 이것이 실감이 안 갈까? 몸뚱이가 내다 하는 것 때문에 실감이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우회해야 돼요. 좋겠노. 몸뚱이가 내다라는 것 때문에 내가 실감을 못 한다는 거예요. 보노신보살님 우회해야 되겠습니까? 네. 몸뚱이가 내다라는 것 때문에 실감이 안 온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요. 자꾸 모습 공식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지금 다른 생각. 네, 좋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무엇을 많이 지식을 많이 습득을 해야 공부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을 알아야 된다? 가장 그 핵심적인 요점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몸뚱이가 내라는 것 때문에 그냥 허공이 꽉 막혀버렸어요. 이 조그만 몸뚱이가 제 같으면 요만한 몸뚱이가 온 우주 이렇게 가도 끝이 없는 허공을 꽉 막아버렸어요. 가도 끝이 없는 이 우주 허공보다 더 이것이 막강하네. 지금 이것이 우주를 팍 막아버렸어요. 이렇게 조그만 몸뚱이가. 그래서 이 몸뚱이를 철저하게 자기가 봐야 된다.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것이 내 소유물이 아니고 관리물이구나. 소유물이 아니고 관리물. 우리 선생님의 버전이죠. 이게 소유물이 아니고 관리물이구나. 저는 그 선생님을 20대에 그때 만났는데 그 20대 초반에 뭐를 알겠습니까? 선생님이 뭐 얘기를 하시면 그냥 이론적으로 많이 알았겠죠. 근데 세상살이를 하다 보니 이제 60이 되다 보니 진짜 이거를 알겠어요. 진짜. 그 지금 말씀 하나하나가 진짜 이제 와 닿아요. 정말로.
아까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20대 초반에 선생님께서 나처럼 너도 늙을 거야 이랬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절대로 나는 늙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늙어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60이 되다 보니 죽을 것도 알아요. 이제는 죽을 것도 아는데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것도 알아요. 죽음이 늘 코끝에 있다고 그것도 알고 이제 알게 됐어요. 나이가 60이 되다 보니 뭐 내가 10년 더 살고 20년 더 살고 그거 아니라는 거죠. 늘 죽음이 코끝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나이가 60이 되다 보니. 그래서 소유물이 아니고 관리물이다. 이 말이 무슨 뜻일꼬? 제가 보살님 또 불명을 잊어버렸어요. 예. 법은봉입니다. 근데 법은봉 보살님이 그 저쪽에 올랐을 때는 다른 걸로 올라와 있죠. 예, 소고라고. 그러니까 소고보살님이 머리에 탁 소고보살님이라 할게요 그냥요. 네. 소고보살님 만약에 이 내 몸뚱이가 내 소유물이면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 몸뚱이에 대해서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제일 딱 와닿는 얘가 너 아프지 마. 병들지 마. 우리 대부분 많이 아프고 있거든요, 몸이. 그러면 얘가 내 말을 들어야 돼요. 왜? 내 주인이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근데 얘는 절대로 말을 안 들어요. 어떻게 말을 안 듣느냐? 암이 오면 암에 걸려버려요. 바이러스가 오면 감기에 걸려버린다. 그러니까 얘는 내 말을 안 들어요. 얘는 단지 무엇으로?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법칙에 따라서 움직여서 나중에는 그냥 화장장에 들어가도 얘는 뜨거운 줄을 몰라. 나중에 흙에 묻혀도 얘는 깝깝한 줄도 모른다. 지금 그걸 자꾸만 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내라고 한단 말이죠. 이거를 자꾸만. 근데 이 생각을 어떻게 말을 하자면 좀 바꿀 수가 있나. 실제적으로 내가 좀 이것이 사실 아닙니까? 말로 하자면 이 사실을 어떻게 사실대로 내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것이 아마 우리 공부의 아주 관건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몸뚱이가 내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이 몸뚱이를 위해서 살고 있어요. 좀 더 좋은 음식도 먹여야 되고 좀 더 좋은 환경에서 화장실도 수세식 화장실에서 좀 살아야 되고 겨울에 추우면 불도 좀 많이 떼줘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옷도 폼나게 좀 옷이 단순히 보온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폼나게도 하거든 옷이. 그래서 뭐 명품 백도 들어야 되고 그죠? 막 장신구도 하고 얼굴에 화장도 하고 막 이럽니다. 그렇지만 얘는 아무리 그렇게 해도 내 소유물이 아니라서 지가 흘러가는 대로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가버려요. 배신자라 할 것도 없지요. 왜냐하면은 얘는 본래 이 몸뚱이가 저보고 이 몸뚱이는 바로 니야 나야 이렇게 말한 적 없어요. 니 거야 이렇게 얘는 말한 적이 없는데 괜히 내가 한 생각을 이렇게 해서 얘 보고 니는 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 지금. 그런데 너는 내야 하는 그 자리가 바로 빈 자리다. 바로 빈 자리다. 사실은 요 모습하고 내가 너는 이 몸뚱이는 내야 하는 거하고 이 몸뚱이가 둘이 아니네요. 이 점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점이 우리가 앞으로 계속 공부를 해서 나가야 되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자인신보살님하고 무심양하고 다 이렇게 앉아 있는데 또 저도 있고 이런데 모습으로는 이렇게 달라.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보여. 지금 이렇게 우리 일각거사님도 보이는데 조건과 인연이 달라지면 또 다른 모습으로 보여요. 이게요.
이게 불가사의한 일 아니에요. 그런데 이 눈을 통해서 보는 이 자리는, 이 성품 자리는 일각거사님이나 우리 무심양이나 자인신보살님 둘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왜? 왜 그러지 무심양? 왜 둘이 아니지? 모습이 없어서. 우리는 너무 모습만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모습 없는 것을 잘 볼 수가 없어요. 우리의 공부의 그 관건은 뭐냐면 모습 없는 것을 보는 그 힘이에요. 모습 없는 걸 보는 힘이라고. 그런데 우리는 모습이 딱 있으면 그 모습에 그냥 이 육근과 육진경계가 그냥 쏠려버려, 그냥 여기 육근이. 그래서 나오지를 못해, 거기서. 나오지를 못한다니까요. 한번 모습에 딱 들어가 버리면. 절대로 못 나와요. 자인신보살님 왜 나오실랍니까? 저는 그래요. 이 몸이 내가 아니라고 해도 몸도 나예요. 그렇죠. 네. 어떻게 나냐? 그 법신자리나 색신이나 하나기 때문에 나라고 할 수 있어요. 어째서 하나입니까? 그 법신이 그대로 색신에 놔뒀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이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모습이 없다라는 그것을 본 적도 없고 또 실감이 난 적도 없어요. 늘 모습만 보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습이 없다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지, 이 말이? 이거를 잘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처음에 선생님께 왔을 때. 이거는 제 경험입니다. 선생님이 허공은 모습이 없다. 모습이 없어서 변할라야 변할 것이 없는 것이 허공이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모습 없는 걸 본 적이 없는데 모습이 없다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개념이 안 잡히는 거예요. 소고보살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습이 없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상태인가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알 수는 없는데요. 엊그저께 목욕탕을 갔다가 그 찬물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공포감이 오는 거예요. 네. 제가 죽을 것 같은, 빠져 죽을 것 같은. 네. 그래서 그때부터 왜 죽지? 너는 왜 그것을 빠져 죽는다고 생각을 하지? 라는 생각을 계속 했어요. 네. 그러다가 가만히 이제 물에 몸을 맡기고 그냥 가만히 둥둥 떠 있으니까 순간 착각인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 속에서 제 몸이 사라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공포도 사라지고 그런. 예. 모습이 없는 것을 보려면 어떻게 봐야지 볼 수가 있나요? 봐봐줘야 돼서. 예? 보지 않았으면 어땠다고. 그렇죠. 그게 정답이죠. 그런데 백봉 선생님은 맨날 모습이 없는 걸 보라고 하셔요. 이 점이 여러분들이 깊이 사유를 해야 되는 점입니다. 모습이 없는 것을 어떻게 봐? 모습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모습이 있다, 없다. 이러고 있다가 제가 지금 일수명이 이러고 있다가 이렇게 하면 없어진 건가? 그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그죠, 일각거사님? 지금 일각거사님 나를 봤는데 내가 여기 숨었다고, 담지에 숨었다고, 칠판지에 숨었다고 모습이 없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무심양 모습이 없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고? 없다. 예. 우리가 이치적으로 공부를 해요. 이치적으로 공부를 하는데 있다라는 말은 이해가 잘 돼요. 그죠? 근데 있다 없다의 그 앞, 있다 없다를 낮출 수 있는 그 앞소식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것을 지금 모습이 없다라고 언어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래서 지금 앞으로 공부를 쭉 해 나가시게 되면 도대체 모습이 없다라는 것이 무슨 말인가? 모습이 없다라는 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알 수가 있는가? 이것을 꾸준히 자기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깨달음이 와야 돼요. 아무리 말로 어쩌고 저쩌고 소용이 없는 거예요. 허공을 어떻게 봐? 선생님은 허공을 보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허공 볼 수 있나요? 허공을 볼 수 없다는 걸 분명히 알잖아요. 지금. 그렇죠? 근데 왜 허공을 볼 것인가? 그것이 여기에 있는 답입니다. 어디를 보냐면요. 4페이지 백봉 선생님, 위에서 위에 백봉 선생님. 언제나 몸뚱이는 가짜인 줄만 아세요. 몸뚱이가 가짜인 줄 알면 나중에 가짜 중에서 진짜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때가야 비로소 공부가 됩니다. 그 전까지는 공부가 잘 안 됩니다. 몸뚱이가 가짜라는 말씀도 어리둥절하지만 몸뚱이가 가짜인 줄 알아야 가짜 중에서 진짜를 찾을 수 있다. 그 전까지는 공부가 잘 안 된다고 하시니 더욱 당황스럽습니다. 무엇을 외우는 것을 공부로 삼지 말고 많이 듣는 것을 공부로 삼지 마세요. 차분하게 마음이 가라앉아. 이렇게 마음이 가라앉는 것이 허공을 볼 수 있는 길이다. 모습을 보는 길이다. 가짜인 줄 정확하게 알면 가짜 중에서 진짜를 볼 수 있다. 이게 답이에요. 지금요. 허공을 볼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 방법이. 근데 사실은 일각교사님이 지금 허공을 보고 있거든요. 근데 본인이 보고 있다 생각 못할 따름이에요. 뭐 때문에? 분별망상 때문에. 일시맹만 보는 거예요, 지금. 일시맹 모습만 보고 있는 거라. 일시맹 안에 이런 몸 안에 깃들어 있는 허공을 안 보는 거예요, 지금. 늘 제가 이 얘기를 하지만 거울을 봐요. 거울을 딱 보면 우리는 거울이 있는 줄 몰라요, 지금. 이 전체가 거울이거든. 큰 거울이거든. 대원경. 이대로 대원경이거든. 근데 우리는 뭐만 보냐면 거울에 비친 상만 봐요. 지금 거울에 비친 상만 다 봐요. 보니까 이게 거울인 줄 몰라. 거울에 비쳐있는 요 상이 허상인 줄, 헛것인 거를 몰라요. 이게 진짜인 줄 알아요. 거울에 비친 상이 진짜입니까? 가짜입니다. 거울에 비친 상이 진짜인 줄 알고 모든 분별망상을 일으키는 걸 뭐라고 하죠? 백봉 선생님 버전으로. 모습놀이. 모습놀이 아닙니까? 모습놀이. 하도 모습놀이 하지 말라고 하도 저희가 들어가지고 하도 들어서 모습놀이 하지 말라고 아주 귀에 박혀있는 사람이에요. 옛날에 우리 선생님 밑에서 공부하던 사람. 모습놀이 하지 말아가 귀에 박혀있다고 지금. 그럼 뭐를 모습놀이라고 하나? 무엇을? 거울에 비친 상을 진짜라고 알아서 온갖 분별망상을 일으키는 것을 모습놀이라고 해요. 그런데 무심형이 이게 거울에 비친 상이구나. 그런 마음이 드나요? 어떤 데 들었다가 안 들었다가 일어나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 밑에 보십시오. 마음자리 알기가 매우 어렵지 않습니까? 마음자리라는 걸 다른 말로 하면 허공이라고도 하고 성품이라고도 합니다. 참말로 어렵느냐? 사실 어렵다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을 잘못 가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한 생각만 돌이키면 되는데 마음을 잘못 가지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요 한 생각을 어떻게 바르게 가질 것인가? 지금 서고보살님 어떻게 한 생각을 바르게 가지실래요? 내가 호공무사다. 예. 근데 그거 금방 되기 어렵죠. 그렇게 하기는. 어떻게 하느냐? 아, 이 몸뚱이 가짜야. 모든 모습은 가짜야. 내가 지금 육군으로 보고 있는 육진 경계를 보는 것이 전부 가짜구나. 이것이 가짜구나. 그래서 이것은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그 본래의 성품자리, 절대성자리에서 나툰 그림자야. 요거는 가짜야 지금. 이런 모든 모습은 지금 가짜야. 가짜야. 이것은 바로 나의 성품자리 절대성이 굴리고 있다. 이 모습을 굴리고 있다. 이거를 알아야 된다. 그래야 지금 우리가 이 자리가 변하고 헛것인 입으로 말을 하고 변하고 헛것인 귀로 듣는 거예요. 보고 듣는 거는 모습이 다르게 보이지만 보는 놈이나 듣는 놈이나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몸뚱이가 가짜야. 이 몸뚱이가 가짜다. 이 몸뚱이는 아지랑이와 같은 것이다. 그렇게 해야지 진짜가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가짜와 진짜는 가짜가 따로 있고 진짜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가짜를 알 때 진짜가 딱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단지 내가 지금 분별망상 하는 것도 그 자리고 욕심내는 것도 그 자리고 내가 이거 공부하려는 마음 내는 것도 그 자리고 다 그 자리예요. 그 자리인데 단지 거기 쏙 들어앉아 버리는 거야. 자꾸만. 단지 그거거든. 단지 그거거든. 그 외에 있지를 않거든. 이 자리가 욕심도 내고 이 자리가 공부도 하려고 하고 이 자리가 모습놀이도 하고 이 자리가 모습도 굴리거든요. 지금. 보노신보살님 다른 걸 찾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무엇에서? 내 몸에서 출발을 하라. 멍청한 사람들은 몸 밖에서 찾는 거야. 그리고 우리 맨날 읽잖아요. 그거. 내가 나를 찾으러 지금 가는데 지금 나라고 하는 것을 자세히 살피지 않고 자꾸 엉뚱한 짓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은 딱 여기에 있다. 지금 내가 지금 이 몸뚱이가 내다. 이렇게 내가 생각을 하면 아 몸뚱이가 어떻게 생겨먹었나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이 몸뚱이가 내다라고 이 망심이 내 마음이라고 해놓은 거를 제껴놓고 다른 데 가서 쫓아다닌다니까요. 지금 나를 찾으러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맞는 말입니까? 지금 내가 나라고 하는 것부터 철저히 봐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나라고 하는 것을 철저히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냅두고 자꾸 딴짓을 한단 말이죠. 거기에 우리의 어려움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게 보십시오. 허공을 찾는 사람도 허공을 버리려고 하는 사람도 다 어리석다는 거죠. 왜 허공을 찾는 사람도 어리석고 허공을 버리려는 것도 어리석습니까? 예? 본래 허공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딱 그거거든요. 찾으려고 하는 것도 버리려고 하는 것도 다 어리석은 거예요. 본래 있던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지금 있는 자리에 그대로 있다고요. 뭐만 하면 가짜를 가짜인 줄만 확실히 알면 우리는 바로 지금도 이 자리에 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이 공부는 하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공부를 안 하는 공부를 하는 겁니다.
마음을 가라앉힌다. 마음을 가라앉히려면 왜야 마음을 가라앉히겠노? 그걸 선정이라고 하는데 마음을 가라앉히는 게 선이라고 하죠. 왜 마음을 가라앉히나? 진흙탕 물의 안에는 지금은 막 뽀얗게 보인다 하더라도 진흙만 가라앉으면 맑은 물이, 진흙물의 안에는 맑은 물이 그대로 들어있어요. 그죠? 진흙물이 앞에 있는데 맑은 물 찾으러 갈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진흙만 가라앉으면 맑은 물이 그대로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맑은 물 찾으러 또 가는 거예요. 진흙만 가라앉으면 맑은 물이 그대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가라앉힐고 분별망상을 어떻게 가라앉힐 것인가? 이것이 문제 아닙니까? 무시명 한번 말해 보세요. 어떻게 가라앉힐래요? 그거를 알아야 마음을 가라앉힐 거 아닌가? 마음을 어떻게 가라앉힐 것인가? 마음에서 일어날 것이 조금 있으면 또 사라질 거라고 봐요. 네, 좋아요. 일어났지만 그것이 그냥 조금 있으면 허망하게 그게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일각거사님은 어떻게 마음을 가라앉힙니까? 잘 모르겠어요. 근데 선장님 시키는 대로 그냥 숨 쉬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선배님 자선하시잖아요. 예, 어떻게 마음을 가라앉히십니까? 저는 아직 공부를 많이 안 해가지고 제가 오히려 부처님 이렇게 그리는 불화를 그린다거나 예. 이렇게 집중해서 뭘 예,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마음을 가라앉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앞생각, 뒷생각은 끊어버려야 돼요. 없어야 돼요. 네, 앞생각, 뒤생각을 어떻게 끊습니까? 그걸 화두같이 모아가지고 예. 없애버려야 돼요. 모아가지고 없앤다. 화두 모아듯이. 예. 그러니까 화두를 안 하더라도 일할 때 일하는 거 거기만 집중하고 밥 먹을 때 밥 먹는 거지. 딴 생각 자꾸 내지 않고서 모아야지. 네, 좋습니다. 또 우리 무진아보살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예. 그냥 순간순간 자기 하는 일에 최선이면 되죠. 예, 좋습니다.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하면 그것이 장벽이 돼요.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하는 것이 장벽이 된다고. 마음은 본래 가라앉힐 것이 없어요. 가라앉힐 것이 없다고요. 본래. 마음이 모습이 없어요. 그래서 들뜬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마음을 가라앉혀야지. 이러면은 못 가라앉아요. 그러면 똥덩어리 하나 더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죠?
이 공보의 윤곽과 바탕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려는 사람이 서울에서 부산으로 그 방향을, 요새 이런 말도 있대요.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그런 말이 있대요. 서울에 있는 사람이 부산을 가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0.0001도만 틀려지면 삼천포로 빠져요. 가면 갈수록 빠지네요, 이게. 가면 갈수록이요. 자기는 열심히 가요. 열심히 가면 갈수록 멀어져요. 정말로 되돌아서 빨리 원위치에서 각도를 정확하게 잡아서 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몸뚱이가 내가 아니다. 이 몸뚱이는 느낌이 없는 무정물이다. 이 몸뚱이는 변한다. 이 몸뚱이는 허망한 것이다. 그래서 일체만법이 전부 다 빈 것이구나. 공성이구나. 그렇게 가야 되는데 이 몸뚱이가 내다 해가지고 자꾸 공부를 지어가네요. 그러면은 영 엉뚱한 방향으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요거부터 철저하게 알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몸뚱이는 무정물이야. 느낌이 없는 것이야.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야. 눈으로 보는 놈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보는 거야. 허공으로서 내가 보는 거야. 이 몸뚱이는 변하고 헛것이야. 이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거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 허공으로서의 나. 이 자리가 공부도 하려고 하고 밥도 먹고 걸어도 다니고 운전도 하고 성도 내고 욕도 하고 싸움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싸움에 들어앉아서 문제지, 그 싸움이 모습이 헛것인 것만 알면 그 싸움하는 그 자리가 바로 이 자리란 말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방향을 잡는 거, 공부에 모습에 바탕을 둔 공부는 기생충 공부예요. 그거는 숙주가 죽으면 같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 몸뚱이는 가짜다. 이 몸뚱이는 변한다. 이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것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다. 이 자리가 한다. 이 자리. 몽땅 다 틀어서 이 자리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자리. 무조건 이 자리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모습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입증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지금 마칩시다. 네. 고맙습니다.